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기 격자를 TITF 시렉입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코리안 좀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정찬성 선수가 아쉽게도 오르테가한테 이렇게 판정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판정패를 당했는데 꽤나 압도적으로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뭔가 엄청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도 아니고 좀 압도하다가 뭐 몇 방 크게 걸려가지고 판정패를 한 것도 아니고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졌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예상해서 정찬성 선수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찬성 선수가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요즘 카운터 스킬이랑 요즘 항상 모든 펀치를 다 보고 카운터 치는 거, 이거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카운터성 펀치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아무리 타격 스킬이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정찬성 선수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변수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변수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르테가가 엄청나게 복싱 스킬이나 아니면 뭐 MMA 게임이 엄청 업그레이드 돼서 오거나, 아니면 오르테가의 예상치 못한 공격, 뭐 엘보나 아니면 헤드킥 이런 게 나올 경우, 정찬성 선수가 보지 못한 공격이 나올 경우,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나올 경우 정찬성 선수가 질 수도 있다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 두 가지가 모두 나와버렸습니다. 오르테가는 복싱 스킬도 업그레이드 돼서 왔고 예상치 못한 공격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완전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정찬성 선수가 져버린 이런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정찬성 선수가 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오르테가가 원래는 오소독스거든요. 오소독스인데 오른손잡이 스탠스로 썼는데, 이번에는 처음엔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사우스포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해설진에서는 정찬성 선수의 킥을 많이 맞아서 다리가 아파서 스탠스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사우스포에서 너무나도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경기를 잘 풀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우스포를 준비해서 온 것 같아요. 정찬성 선수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원래 오소독스였는데 사우스포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상대랑 거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상대한테서 나오는 공격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공격도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찬성 선수가 사우스포로 나올지는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소독스로 나올 걸 생각하고 오소독스에 맞는 카운터 타격, 오소독스에 맞는 공격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사우스포로 나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다 그냥 뒤죽박죽 그냥 썩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찬성 선수 이 경기를 졌는, 이게 어쩌면 더 큰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정찬성 선수는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르테가의 펀치 견제도 해야 되고, 바디 펀치 견제도 해야 되고, 레그킥 견제도 해야 되고, 바디킥 견제도 해야 되고, 헤드킥 견제도 해야 되고, 테이크다운 견제도 해야 되고, 주짓수도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습 엘보나 헤드킥도 견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르테가는 정찬성 선수의 주먹만 only 주먹만 견제하면 되죠. 왜냐하면 정찬성 선수가 레그킥은 몇 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레그킥이 뭐 알도처럼 엄청나게 세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헤드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바디킥이 이번 경기에서 몇 번 나왔는데, 근데 오히려 바디킥을 날렸을 때마다 계속 카운터를 당했죠. 그리고 오르테가 이기는 또 다른 요인은 뭐냐면은, 일단 오르테가 선수가 엄청나게 스마트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엔 이전 경기까지는 본인이 좀 인자각 느낌이 있거든요. 인자각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좀 피지컬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찬성 선수의 펀치도 세다는 걸 알고, 정찬성 선수의 카운터 하나라도 제대로 맞으면 경기 흐름이 완전 그냥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정말 신중하게 경기를 했죠. 경기 중에 하나라도 무리수를 던지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라운드에 보면은 정찬성 선수가 바디킥을 날리는데, 근데 오르테가 그걸 킥 캐치를 제대로 하고 사우스포 자세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를 그냥 제대로 꽂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찬성 선수가 이렇게 낙다운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뭐 낙다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격으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뭐 두 가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한 다리로 서 있으면은 보통 충격이 더 들어갑니다. 코리 앤더슨이 블라코비치 선수한테 레그킥 날렸다가 카운터 맞고 KO 당한 것처럼 한 다리로 서 있을 때는 데미지가 뭐 2배, 3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정찬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테이크다운도 신경 써야 되고, 오르테가의 타격도 신경 써야 되고 이랬는데, 오르테가는 테이크다운 페인트도 하면서, 예를 들면 정찬성 선수의 앞다리를 딱 터치하면은 뭐 정찬성 선수는 뭐 테이크다운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손을 내리겠죠. 손을 내리는데 그때 왼손으로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오른손으로 오버핸드 레프트 이렇게 날려가지고, 근데 뭐 정찬성 선수가 이걸 예상을 하고 막긴 막았어요. 근데 이걸 던지면 뭐냐, 막아도 그래도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아, 그럼 다음에는 진짜 테이크다운이 들어올 것인가 하면서 머리가 계속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경기를 보기 전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정찬승 선수가 카운터는 진짜 S급입니다. 카운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카운터는 정말 잘하는데 오펜스, 본인이 공격하는 할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공격할 때는 조금 빈틈이 있긴 있어요. 뭐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공격을 러쉬를 딱 하다가 오르테가가 정확하게 그냥 완벽하게 그냥 아름답게 스피닝 엘보를 써가지고 정찬선 선수가 그걸 예상치 못하고 제대로 맞고 낙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거는 거의 켈빈 가스텔럼이 이스라엘 아데사냐한테 들어가다가 스피닝 엘보 맞고 다리가 풀린 거랑 정말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찬선 선수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는 이유가 뭐냐, 딱 낙다운이 당하고 나서 일어나서 그때 표정이랑 눈빛이 기죽은 그런 느낌 없이 완전 평정심을 찾고 그래도 오르테가 끝까지 쳐다보면서 계속 카운터를 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정찬성 선수가 왜 물러나지 않고 카운터를 쳤느냐? 왜냐하면은 만약에 물러나게 되잖아요. 물러나게 되면은 그냥 오르테가는 계속 편하게 공격을 하게 되고 정찬성 선수는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카운터를 제대로 꽂기라도 하면은 오르테가가 맞으면 오르테가가 아 그래 내가 지금 이기고 있지만 그래도 정찬성의 카운터는 무섭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내가 막 못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찬성 선수가 카운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테가가 여기서 또 오르테가의 스마트함을 또 느꼈던 게 오르테가가 정찬성 선수가 낙다운이 되고 나서 좀 머리에 정신이 없을 때 타격으로 계속 고집을 하지 않고 바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테이크다운을 시도해서 시간이 별로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 파운딩을 많이 꽂거나 뭐 주짓수로 뭐 서브미션 가져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정찬성 선수가 방금 낙다운 당했는데 이제는 테이크다운을 당하다니 하면서 아 진짜 타격도 신경 써야 되고 테이크다운도 신경 써야 되고 진짜 3라운드로 이제 2라운드가 끝났는데 3라운드 넘어갈 때 머리가 정말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4라운드에 정찬성 선수가 바디킥을 날렸는데 이때도 오르테가 킥캐치를 하고 바로 카운터를 이렇게 칩니다. 근데 카운터가 얼굴에 적중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그냥 오르테가는 정찬성 선수의 공격을 모두 다 예상하고 모두 다 카운터를 치고 모두 다 어떻게든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찬선 선수가 헤드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상대 공격 하나하나 제대로 눈뜨고 보면서 모든 걸 거의 다 슬립하고 카운터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테가가 스탠스를 바꿔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뭔가 오르테가 이번에 바뀐 게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르테가 이 잽이나 뭐 훅이나 스트레이트 이런 걸 거의 다 정찬선 선수가 피하지 못하고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찬선 선수가 1라운드에 공격하러 딱 들어올 때 정찬선 선수가 카운터를 맞는 이런 일도 있었고, 자 그렇게 돼서 정찬선 선수가 피니시는 당하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꽤나 압도적으로 판정패를 이렇게 50대 45로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겼었다면 알렉산더 볼카nov스키와 타이틀전을 했을 건데 100% 했을 건데 근데 이번 경기를 아쉽게도 지게 되면서 타이틀전은 일단 조금 더 다시 멀어지게 됐다. 물론 정찬성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찬성 선수는 제가 예상해서 말했듯이 정말 카운터를 잘하고 패드급에서 타격 거의 16급입니다. 근데 오르테가가 이번에 정찬성 선수의 게임을 너무나도 잘 파악해서 엄청나게 게임 플랜을 잘 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찬성 선수가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정찬성 선수는 이만큼 잘하는데 근데 이 정찬성 선수의 게임을 제대로 파악해서 오르테가가 이만큼 준비를 해서 왔다. 정찬성 선수가 못해서 진 게 아니고 오르테가가 대비를 너무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뭐 엄청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정찬성은 안 된다. 역시 한국인은 안 된다. 뭐 질 줄 알았다. 감히 오르테가한테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냥 은퇴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정찬성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만 33세더라고요. 저는 한 뭐 35, 36 이 정도는 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만 33세인데 제 형이 축구자라는데 축구에서는 나이가 30만 넘어도 나이가 많은 거래요. 근데 격투기에서는 특히 MMA에서는 나이가 33이다. 이건 엄청 어린 겁니다. 34이면 전성기. 얀 블라코비치님은 만 37세 챔피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이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여기서 스킬이나 뭐 스피드나 뭐 이런 거는 뭐 보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게임 플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보완이 못하는 게 뭐냐, 격투기에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게 무엇이냐, 맷집이거든요. 맷집은 따르면 따를수록 그냥 그 따른 상태로 유지가 되지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정찬선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찬성 선수가 여기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오더라도 맷집이 조금 더 줄어있는 상태라면 격투기에서 한 방이라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한 방이 맷집이 준 상태에서는 더욱더 크게 들어가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정찬성 선수가 이렇게 패배를 맛봤지만 근데 이게 결코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기만 하면은 본인의 단점 이런 걸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이카노전이랑 에드가전에서 완전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발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단점이나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5라운드 뭐 1라운드 초살 난 것도 아니고 뭐 2라운드에 초살 난 것도 아니고 KO 당한 것도 아니고 5라운드 끝까지 가면서 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에게 부족한 점을 많이 알게 됐을 거라면 25분 동안 분석할 부분이 많죠. 내 약점이 이렇구나. 내가 잘한 점이 이거지만 내가 못한 점이 이거구나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찬선 선수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Legendary Polish Power 얀 블라코비치 님이 만 37세 챔피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챔피언 될 실력은 아니다. 뭐 문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4연승 하고 나서 티아고 산토스한테 턱 들고 러시하다가 카운터 제대로 맞고 TKO 패하면서 타이틀전에서 다시 멀어졌는데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경기부터는 항상 턱 내리고 디펜스 강하고 3연승하고 대부분 질 거라고 했던 도미닉 레스를 타이틀전에서 TKO로 그냥 압도적으로 발라버리면서 챔피언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얀 블라코비치님랑 인터뷰했을 때 블라코비치님께서 저한테 티아고 산토스 경기 때 졌는 걸 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디펜스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본인이 더 한 단계 높은 선수가 됐대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정찬선 선수도 이번에 지고 나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오치치도 주도사는 1차전에서 판정패를 했지만 근데 그 이후로부터 엄청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돌아와서 챔피언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2차전에서는 그냥 1라운드에 그냥 KO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비스핑도 절대 챔피언 못된다. 절대 못된다. 비스핑은 미드급 최약체다. 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타이틀전 바로 문탁 앞에서 계속 지고 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타이틀샷을 얻고 루크라콜드를 랩투옥으로 보내면서 챔피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존 존스나 아데사냐나 하빕처럼 무패의 완벽함만 보여주는 그런 극소수의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패나 패배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오거든요. 정찬선 선수가 WEC에 정찬성 1.0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서 UFC 들어와서 정찬성 2.0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로드리게스한테 KO패를 당하고 나서 에디 차코치님이랑 훈련을 하고 나서 정찬성 3.0이 나왔었죠. 3.0이 나와서 모이카노랑 에드가를 박살내고 근데 이번에 오르테가한테 졌지 않습니까? 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찬성 선수가 이번에 본인 약점 그런 거 제대로 파악하고 다음에는 더 강하게 정찬성 4.0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정찬성 선수와 정찬성 선수의 많은 팬들한테 슬프고 할지 몰라도 미래에 돌아보면 한 2, 3년 뒤에 돌아보면 정찬성 선수가 이런 좌절, 이런 패배를 겪어서 나중에 2, 3년 후에 챔피언이나 더 나은 선수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찬성 선수가 못해서 진 게 아니고 오르테가 선수가 정찬성 선수가 이만큼 잘하는데 오르테가가 이만큼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이겨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르테가는 정말 잘한다. 그리고 정찬성 선수는 이번 패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정찬성 4.0으로 돌아올 것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